에디는 울었다. 그가 그녀를 안았다. 우리는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루이스가 말했다. 당신 덕에 나도 많이 변했고요. 고마운 마음이에요. 감사해요. 지금 비꼬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럴 생각 없어요. 진심이에요. 당신은 내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이상 더 뭘 바랄 수 있겠어요? 당신과 함께한 후 나는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요. 당신 덕분에요. 안녕하세요. 서점 리스본 라디오 온러브 정서점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시작하면서 했던 거는 밤에 우리 영혼은 이라는 책이었어요. 켄트 하루프 작품이고요. 이분 유작이래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썼던 건데 노년의 사랑을 아주 잘 다뤘거든요. 고마웠다 라는 말이 이별할 때 가장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저희 서점에서 사랑이 힘든 사람들 모임 있잖아요. 오시면 헤어진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완전 상처 주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두 분은 연세가 많은 70대의 사랑을 다뤄서 그런지 되게 성숙한 사랑이 뭔지를 잘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정말 이별을 명령하는 것일까는 직접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별할 때 여러분은 어떤 얘기를 들으셨나요?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이 책 읽으면서 저는 영화 러블리 스틸이 생각났어요. 이 밤에 우리 영혼도 영화로 나왔지만 영화 러블리 스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것도 비슷해요. 이 밤에 우리 영혼눈도 나란히 살고 있는 집에서 이쪽 집에서 이쪽 집으로 이제 노인분들이 오고 가면서 사랑을 나눈 내용인데 러블리 스틸 같은 경우는 어느 날 옆집 여인이 찾아와요. 그래서 당신을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막 좋아한다. 우리 사귀자 막 여자가 할머니가 막 그래요. 할아버지는 어리둥절하다가 그녀를 받아들이고 생애 첫 데이트를 둘이 하게 됩니다. 둘이 데이트한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도와줘요. 노총각이 드디어 데이트를 하는구나 이러면서 도와주는데 사실 알고 보면 대대대 반전이 있어요. 실제로 이 두 사람은 부부예요. 부부인데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거예요.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자기의 상황을 다 잊으셨어요. 그래서 아내도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가족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왜 알츠하이머에 걸리면 아주 옛날만 기억하고 근래 일은 기억 못 하잖아요. 이 할아버지는 아예 그냥 기억을 잃었어요. 아내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제 같이 살고 싶지 않다 막 그러니까 떨어져 살아요. 그래서 그 아내가 옆에 집을 구해서 마치 이웃인 것처럼 지내면서 이 할아버지를 돌봐줍니다. 할아버지를 유혹하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과연 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요? 데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화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오늘 이별 얘기할 건데 예전에 사랑 모임에 어떤 분이 했던 얘기가 기억나요. 저 오늘 이 책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전 남자친구들이 자기를 떠나면서 넌 사랑할 줄 몰라. 사람을 외롭게 해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으니까 내 잘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연애를 시작하는 게 두려웠는데 한 남자가 다가와서 난 널 좋아해 라고 너랑 사귀고 싶어 라고 했대요. 여자분은 솔직하게 말했대요.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을 외롭게 한대. 그래서 계속 헤어졌어. 그러니까 남자가 괜찮다고 하더래요. 사귀었는데 얼마 못 가 헤어졌는데 헤어질 때 남자가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처음처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자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날 오신 여자분이 자기는 그 말이 정말 고마웠대요. 자기가 이전에 헤어질 때 자기 책임인 것처럼 느꼈던 게 힘들었는데 그 상처받았던 걸 기억하고 남자친구가
네 탓이 아니야, 내 탓이야. 내가 너를 옛날만큼 사랑하지 못하겠어 라고 말해준 것 같아서 그동안의 연애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이런 얘기 해봅시다. 이별했을 땐 이 책. 선물로 컬처드 커피에서 콜드브루 협찬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카페 샌드박에서 샌드위치 교환권, 이색동물원 플레이주와 도레미파크 이용권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 금능서점 아베크에 있는 북스테이 오사랑 1박권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사연 보내주시는 동안 우리 서로한테 안부를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특별한 일이 뭐가 있으셨어요? 좀 볼까요? 지난주 방송 듣다 보니까 제가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느라고 되게 버벅거리더라고요. 실시간 채팅에 능하지 않아가지고. 알마 출판사의 안 대표님 들어오셨네요. 와, 첫 방송 이후 처음 들어왔어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리버플로우님, 으하, 구슬프다, 슬퍼. 그쵸? 그, 러블리스트를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잠기셨네요. 감기 걸린 건 아니죠? 라고 아트에님 보내주셨는데, 아트에님이 제주도에 계신 최예지 작가인데, 오늘 선물이, 어제 도착했어요. 어제 도착했는데, 어제 너무 바빠갖고 못 풀어보고, 오늘 출근하자마자 풀어봤더니, 감동적인 그림이 들어있었습니다. 고맙고요. 목소리 잠긴 거는 감기 걸린 건 아니고, 이번 주가 저한테는 굉장히 빡센 주여서 피곤해서 목이 잠긴 거예요. 매주 다시 듣기로만 하다가 드디어 라이브 방송을 들어요. 감격스러워요. 땡큐 박스 메모리님. 감사합니다. 다시 듣기 과연 누가 듣는가? 막 조회수 60 막 이런데 많은 거 60 없는 거 20 막 이런데 그 중에 한 분이셨군요. 고맙습니다. 잘 들린다고들 해주셨네요. 네. 어떻게들 지내셨나요? H라디오님, 안녕하세요. 배터리 얼마 안 남았는데 꺼질 때까지만이라도 들으려고 들어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그, 유대열 작가 북토크 신청하셨는데, 자리 하나 남았다고 그랬더니 금방 신청하셨는데, 바로 앞에 신청하신 분이 한 분 더 있어가지고, H라디오님 다음에 뵈야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안부 전해주세요. 보고 있을게요. 여러분이 또 안부를 보내주시는 동안 서점에서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좀 들려드릴게요. 사랑이 어려운 사람들이 8시 저녁 모임이 있었어요. 이거 목요일에 있었는데 결혼 찬반론이 펼쳐졌어요. 결혼은 좋다. 하지만 결혼제도는 나쁘다. 싫다. 막 이런 분이 있었고 재밌었던 게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면 얼마 전에 이별을 했는데 친구들이 이별 후에 혼자 돌아다니면서 영화도 보고 전시도 보고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려라. 소개팅을 해라. 막 그랬대요. 근데 독서 모임에 들어갔는데 독서 모임에선 잘했다. 응? 혼자만의 시간을 잘 즐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친구들은 너가 나이가 몇인데 이제 30대가 되는데 응? 결혼 준비도 해야지. 때를 놓치면 안 되지 않냐. 그런데요. 근데 또 독서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결혼은 좋아도 결혼 제도는 아니다. 결혼하지 마라. 막 결혼을 다시 생각하자. 우리 결혼 제도를 공부하자. 막 그런데요. 자기는 정말 온탕냉탕이 왔다 갔다 하는 기분이라면서 얘기를 해서 저희가 막 웃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래도 마음이 통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시선을 바꿔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독서 모임이 정말 좋다라는 얘기 했어요. 저는 다양함이 존중되는 세상이 세련된 세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각자의 인생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이만큼 됐으니까 결혼해 막 이런 이렇게 서로를 억압하면서 서로 힘들어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해요. 네, 오셔가지고 그래도 이런 자리가 자신에게 되게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 해주셔서 좋았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리스본 독서실
봐요. 제가 목이 쉬겠어요, 안 쉬겠어요? 사랑이 어려운 사람들의 모임을 목요일에 하고 금요일에 독서실을 했어요. 독서실 끝나고 나면 또 11시 정도 되거든요. 음, 오시면 8시부터 책 읽어요. 그래요. 그러면 책을 막 읽고 1시간 반이 지나면 모여서 오늘 무슨 책을 읽었고 거기가 어땠는지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제가 책 장사를 해요. 아, 그 책이 재밌었으면 이 책도 좋아요. 아니면 뭐,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을 고민했다. 그러면은 그런 고민을 갖고 있다면 이 책도 괜찮을 거예요. 라고 추천을 해요. 지난주에는 원래 그게 1회에 10,000원씩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 회원으로 해서 돈을 받는데 10,000원이지만 오신 분에게는 5,000원을 환불해 드려요. 잘 왔다, 얘다 상금이다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5,000원짜리를 10장을 못 구해가지고 각자 계좌번호를 받아서 이렇게 송금을 해드렸는데 그때는 책을 안 사시더니 이제 마지막 다 집에 가기 전에 자, 오늘 읽은 책은 뭡니다. 이랬습니다. 그럼 제가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5,000원 이렇게 줘요. 5,000원짜리를 손에 쥐어드리니까 그 5,000원으로 책들을 사시더라고요. 와, 인간의 행동은 정말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토요일에는 황인숙 선생님 낭독회가 있었어요. 잠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갑자기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선생님 녹음해도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녹음해요 그러셨는데 너무 급하게 녹음을 하다 보니까 조금 소리가 그렇고 지금 오디오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가지고요. 조금 이상하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튼 30에서 40으로 35 넘어서 40으로 넘어갈 때가 제가 제일 삶에 대해서 불행감, 아무튼 불안함을 제일 많이 느꼈던 때 같아요. 그때가 지금 해방촌에서 3번째 집에 사는데 2번째 집이 아니라 1번째 집인 것 같은데 다행히 1번째는 시장 속 건물 속에 부엌 달린 방 하나였지만 2번째, 3번째는 옥탑 방들인데 다행히 좀 더 이렇게 조금 더 넓어지고 점점 개선은 됐어요. 근데 35살 넘고 그러니까 뭐랄까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이 먹어서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괄세하리라 아니 그런 생각이 현실적으로 들더라고. 지금은 내가 뭐 아직 젊으니까 이런데 허술한 데에서 단칸방에 살아도 뭐 아무렇지도 않지. 뭐 어떤 사람 눈에는 쇼킹하고 아무럴지 몰라도 내 생각에 그랬어요. 근데 더 나이 먹어서 이렇게 살면 진짜 그런 걸 기조로 삶에 대한 불안,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개선될 조짐이나 무슨 조건은 조금도 아니고 그대로 세월은 갈 텐데 그걸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는 지금 생각하니까 참 코웃음이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내가 연애할 나이도 아니다. 그런 불안함. 왜 지금 생각하면 웃으세요? 지금 나이도 연애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가. 그렇죠. 근데 절절하게 네네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다기보다 여겼고 느끼고 이랬지. 아무튼 그런 시절의 시 읽을게요. 나 지금 덤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것만 같아. 나 삭정의 끝에 무슨 실수로 얹힌 푸르죽죽한 순만 같아. 나 자꾸 기다리네. 누구 나 툭 꺾으면 물기 하나 없는 줄거리 보고
기겁하여 팽개칠 거야. 나 지금 삭정이인 것 같아. 물들은 가랑잎으로 쓸려다니고 나 기다림을 끌어당기고 싶네. 연님이 "우와 작가님 목소리 어쩜 이슬 같아요." 그리고 땡큐 박스 메모리님께서는 "시인님 목소리 왠지 계속 빠져들게 되네요. 라디오 테이프에 녹음한 거 다시 듣는 느낌이에요." 그러셨어요. 정말로 저는 황인숙 선생님의 시를 읽으면서 대학 시절을 보냈거든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시인님이신데 "이거 합니다." 그랬을 때 생각보다 모객이 안 돼서 깜짝 놀랐고, 그런데 친구들한테는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와 너 어떻게 이분을 모시게 됐어?" 라고. 그러니까 제가 저희 서점에 많이 오시는 분들의 나이를 생각을 못 하고 '제가 좋아하는 분을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오신 분들 막 울고 그냥 시인님을 보고 있으니까 눈물이 난다면서 막 울고, 자기 힘든 얘기도 막 얘기하고 시인님이 들어 주시고 응원해 주고 이런 장면들도 너무 좋았고, 시인님이 막 이 서점이 우리 동네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저한테 조용히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서점에 오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결이 고와요?" 제가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그냥 왔다 들렀다 가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단골분들은 보통 이런 분들이고, 끝나고 있는 모임에 오시는 분들도 보통 이래요라고 했더니 너무 좋겠다고 그러셨어요. 선생님이 갑자기 저에게 "사회를 좀 봐주면 안 되겠냐." 하셔서 "사회? 진해? 어떡하지? 나는 그냥 선생님을 좋아했을 뿐인데 큰일 났다." 이래 가지고 그동안 인터뷰하셨던 것들도 막 찾아보고 그랬어요. 그중에 참 재밌게 읽었던 인터뷰를 저희 블로그에다가 공유를 했었죠. 황인숙 시인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시를 좋아하면 알 수도 있는데, 알아야 어쩌면 당연한데, 선생님이 해방촌에서 고양이들 밥 주시느라고 밖에를 잘 안 나오셔 가지고, 제가 어쩌다가 이제 저희 서점에 자주 오시는 번역가 선생님이 계세요. 원래는 도서관 사서분이셨는데 선생님께서, 그분은 심혜경 선생님인데, 심혜경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황인숙 친군데."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막 눈에 하트가 뿅. "어 황인숙 선생님 잘 계세요?" 막 그랬더니 "여기서 한번 뭐 할래?" 막 그러셔 가지고, 황인숙 선생님 시집이 리스본행 야간열차라는 시집이 있거든요. 저희 서점에서 정말 많이 팔립니다. 제가 다 팔았는지 재고가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서점에는 없는데 너무 좋죠. "리스본행 야간열차 낭독만 해 주셔도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심혜경 선생님이 "그럼 연락처를 줄게요. 근데 인숙이가 전화가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네. 핸드폰이 없어요. 집 전화로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 보세요." 그러셔서 제가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어 선생님이 8월 9월 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낮 2 시에. 그래서 "저녁에는 안 될까요?" 그랬더니 "저녁에는 고양이들 밥 줘야 돼서 안 됩니다."라고 하셨어요. 9월 초는 너무 덥고 더운 날 다 모여서 시를 읽는 게 좀 그래서 "선생님 좀 가을이 무르익으면 만났으면 좋겠어요."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그래요. 그럼 다시 연락 주세요." 진짜 이메일이 쿨해요. "하이." 이렇게 보내세요. 그래서 시간을 좀 뒀다가 인제 좀 쌀쌀하다 싶어졌을 때 다시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오셨어요. 뭐 갈게요." 그러셔 가지고 한 3일 정도 답이 없으셔 가지고, 제가 좀 방송쟁이잖아요. 그래서 시인에게도 일단 돈 얘기부터
해요. 선생님 오시면 저희 서점이 너무 작고 인원이 얼마 안 되지만 최대한 하면 이 정도의 강연료를 드릴 수 있어요, 선생님. 이라고 드리고, 혹시나 불편한 게 있거나 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랬는데, 답이 3일이나 없는 거예요. 제가, 내가 미쳤지. 대시님한테 콩할 만한 돈을 얘기하면서 막 들이대다니, 막 그랬는데, 선생님이, 하이! 이러면서, 갈게요!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뭐 제가 준비할 건 없나요? 이렇게 메일이 왔길래 선생님 뭐 와서 시 읽어주시면 되고 나머지 혹시 선생님이 혼자 얘기하기 힘드시면 제가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진행을 부탁할게요. 그러셔가지고 허겁지겁 선생님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느라고 제가 지금 목소리도 쉬고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김도원 님이 쓰신 선생님 채널 예스에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선생님에 대한 글인데 제가 좀 읽어볼게요. 독자들이 좋아하는 시인이 있고 평론가들이 인정하는 시인이 있고 동료 시인들이 지지하는 시인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 세 부류의 시인은 모두 좋은 시인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다른 두 부류와는 달리 동료 시인들이 지지하는 시인은 언제나 예외 없이 좋은 시인이다. 그가 나쁜 시인일 가능성은 없다. 다시 말해서 좋은 시인의 가장 보편적인 특질은 하나같이 동료 시인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는다는 것이다. 백석, 김수영, 김종삼과 최승자 등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황인숙 시인 역시 동료 시인들로부터 지지와 사랑을 흠뻑 받고 있는 시인이다. 사실 언젠가부터 시인하면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황인숙이다. 말하자면 시인의 아이콘과도 같달까? 네.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이 놓치셨어요. 약 올리는 거예요. 정말 좋았어요. 저는 참 좋았고 리스본 서점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요즘에 고민이 많았던 게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방송 콘텐츠가 확실히 더 사랑을 받고 좋은 시인이나 작가분들이 올 때는 방송 콘텐츠보다 참여율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라디오 작가가 하는 서점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방송 콘텐츠에만 맞게 가다 보면 좋은 책과 좋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닐까에 대한 고민이 계속 됐었거든요. 근데 어제 그 시간이 저한텐 엄청나게 힘이 되는 시간이었고 시인님이 우리 또 만나자 막 그러셨고 그리고 중간에 제가 진행을 너무 진지하게 한 거죠. 선생님이 우리 5분만 쉴까요? 이러셔서 쉬었는데 그때 서점을 막 구경하시다가 나 빅이슈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정연준 씨 글이 있더라고요. 잘 읽었어요. 그러셔가지고 이게 뭔가 좋아했던 작가와 시인이 있고 저의 세포의 몇 개를 이렇게 만든 분이시잖아요. 그 분이 저는 제 이름 앞에 작가라고 스스로 말하고 다니진 않아요. 그냥 글 쓰는 정연주라고 명함에도 되어 있는데 현재도 글 써서 20년 동안 먹고 살았고 현재도 쓰고 있지만 작가는 좀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쓴 이런 작은 글을 선생님이 읽었다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시는데 소름 쫙 돋고 그랬습니다. 안지미 대표님 저도 정말 아끼는 시집이에요 라고 하셨네요. 그 다음에 케이트인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기세요? 와. 리스본행 야간열차 영화 정말 인상 깊게 봤는데 시집은 몰랐어요. 읽어봐야겠어요. 어제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리스본행 야간열차라는 것은 리스본과 야간열차를 넣어서 선생님이 내가 만든 말이야.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명사들을 붙인 건데 막 이러시면서 진짜로 선생님이 시집을 내기 한 달 전에 소설
나왔대요. 같은 제목의 소설이 세상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편집자가 안 된다. 이거는 이 제목으로는 안 되겠다. 같은 제목의 소설이 나와버렸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니다. 나는 이 시는 시집이 지금 나올 뿐이지 이 시는 내가 몇 년 전에 쓰지 않았냐. 내가 먼저다. 그러니까 난 쓸 거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뭔가 잘못 알고 계셨던 거예요. 페소아가 쓴 줄 알고 계셨대요. 그래서 페소아가 쓴 거 아니야? 페소아 책이 요즘에 많이 나오거든요. 포르투갈이 인기를 얻으면서 요즘에 페소아 시집이 3권이나 한꺼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중에 한 시집을 읽다 보니 페소가 이렇게 오래전에 살던 100년 전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보다 먼저 썼다고 우겼구나. 이래서 너무 창피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소설책을 건네면서 선생님 정말 죄송하지만 이 책은 페소아가 쓰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그러시는 몇 년에 나왔는지 판권 좀 확인해줘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판권을 확인했더니 소설이 2003년이라고 판권에 찍혀 있었어요. 선생님이 막 좋아하시면서 내가 먼저다. 이제 마음이 너무 편해. 막 이러면서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근데 왜 이 소설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꼭 페소아 같냐라고 물어보셔가지고 페소아를 좋아했나 보죠 뭐 라고 했고 리스본의 야간연차의 작가가 스위스 사람이고 대학 교수고 철학자예요. 그래서 언어 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고 근데 이제 저기 차림이나 이런 거는 좀 페소아에서 리스본을 걷는 페소아의 사진이 있거든요. 그거랑 좀 비슷하게 만든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선생님이 기뻐하시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 내가 먼저 한 거야 말하시면서 연말에 한 번 더 진행해 주세요. 눈 오는 밤 시 낭독회. 선생님은 밤에 밖에 나오지 않으십니다. 해방촌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러 돌아다니십니다. 그래서 밤에는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지미 대표님, 리스본은 유럽에서도 끝에 있어서 야간 열차 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제 시를 읽었어요. 근데 저는 선생님의 자명한 산책에 나오는 강이라는 시를 좋아해서 그거를 읽으려고 준비해 놨는데 다른 분이 먼저 읽으셔가지고 저는 이 시를 읽었어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파두 리스본행 야간 열차. 잠이 걷히고 나는 서서히 부풀어 올랐다. 어떤 암울한 선율이 방울방울 내분비됐다. 공기가 으슬으슬했다. 눈을 들어 창밖을 보니 한층 더 으슬으슬하고 축축한 어둠이었다. 끝없이 구불거리고 덜컹거리는 산도를 따라 구불텅 구불텅 덜컹덜컹 미끄러지면서 이 파도 숙명에는 기쁨이 없다. 나는 점점 더 부풀어 올라 탱탱해졌다. 오줌으로 가득 찬 방광처럼. 이 시집에는 리스본행 야간열차 라는 시는 이거고 그다음 파도에 대한 시가 2개 더 있어요. 직접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파도의 도시는 리스본이다. 지난 봄 리스본의 첫 밤이자 마지막 밤 파도 카페에 갔었다. 숙명에는 기쁨이 없다고 숙명이라는 말에는 기쁨이 없다고 숙명이 거듭거듭 노래했다. 눈밑살에 주름이 쩍 가는 듯 했다. 파도 기타가 검은 옷을 입은 숙명을 이끌었다. 숙명은 떨면서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내 영혼은 숙명에 홀렸다. 이거는 파도라는 시고 그 다음에 알파마에 대한 시도 있어요. 이거는 어제 선생님이 뒷얘기를 해주셨는데 파도 박물관이 너무너무 좋다고 꼭 파도 박물관에 가보라고 하시면서 박물관 갈 때 이제 포르투갈 독재자 욕을 막 했더니 택시기사가 그 독재자 이름을 알아듣고 엉뚱한 데 내려줘서 고생했던 얘기를 해주셨답니다. 그 다음에 싹나와님 파두 제목을 들으니 신혼여행 때 파두 식당에서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득 단골인 듯 앉아 계시던 식당에서 파두를 같이 들었던 밤이 생각나네요.
그쵸. 요즘에 리스본에 엄청 많은 분들이 가셔가지고 지금 갑자기 페소화가 막 더 각광을 받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인제 페소화의 문학 세계에 대해서 물어보셔가지고 저는 김한민 작가가 쓴 책을 읽은 거 그 짧은 지식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뭐 불안의 서가 너무 재미가 없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또 그런 것도 설명해드리고, 그다음에 타붓기도 소개해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모 출판사에 찾아오셔가지고 페소화 시집으로 북토크를 하고 싶다라고 오셨어요. 시집이 나왔는데 그 출판사에서.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하죠? 김한민 작가가 오면 모를까? 그랬더니 김한민 작가가 오는 겁니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폴더 인사를 하면서 뭐 진행하실 수 있다면 꼭 연락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김한민 작가가 일단 오케이를 했다고 합니다. 언제가 될지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정해지면 또 알려드릴게요. 설레발일 수도 있어요. 무산될 수도 있어요. 네, 서점 소식 잠깐 더 얘기하면 다음 주에는 유대열 CF 감독 아다지에 또 북토크 있습니다. 같이 사진 보면서 얘기하는 시간이 될 거고 CF 감독으로서의 이야기도 같이 하고 싶다고 하네요. 마감됐고요. 이게 지난주 라디오 시작하기 전에는 절반밖에 안 차가지고 그랬는데 라디오에서 제가 막 유나얼 쌍둥이 동생이잖아요.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라디오 끝나고 보니까 완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연남동의 완판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10월의 마지막 날에는 윤성현 PD와 함께하는 윤성현 라디오 있습니다. 유니모와 함께합니다. 라디오 천국 때 많은 분들이 사랑하셨죠? 바로 이거는 완판됐어요. 김한민이라니 저도 꼭 가고 싶네요. 그러게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파동 박물관이 있었다니 못 가본 건 엄청 아쉽네요. 또 가셔야겠네요.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파도 박물관 꼭 가라고 오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라고 하셨어요. 너무 기대돼요. 그쵸? 이런 많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에 최대한 더 집중하려고 해요. 요즘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서점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 독서 모임을 하는 것이 서점에 과연 좋으냐 나쁘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관심 깊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리스본을 리스본답게 재밌게 하지만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운영하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볼까 봐요. 이별했을 땐 이 책. 그리고 이별 에피소드 보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사연을 봅시다. 사실 이별을 이번 주 주제로 잡았던 건 이 아리님의 사연 때문이었어요. 많이 좋아하던 친구와 헤어졌어요. 장거리 커플이었어서 헤어져도 빈자리를 크게 느끼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니 상실감이 너무 커요.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아서 저 스스로도 당황스럽고 많이 슬프네요. 가을 여행이 얼마나 예쁜지 알게 해준 친구라서 지금 더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럴 땐 정말 시간이 답일까요? 이럴 땐 어찌해야 좋을까요? 여러분은 이별하고 힘들 때 뭘 하면서 그 시간을 견뎠어요? 어제 황 선생님이랑 한 얘기 중에 그 모든 게 나이가 드니 그리워지더라. 그러니까 아픈 거를 충분히 즐겨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도 그 말씀에 너무너무 동의하고 나중에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별로 이제 굳은 살이 배겼는지 슬프거나 이런 기쁘거나에 크게 반응하지 않게 될 때가 있고 그래서 그 쓸쓸함이 그리워질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너무 괴롭잖아요. 술 많이 마시고 필름 끊기고 막 토하고 나면 조금 가벼워진 것 같다가도 또 다시 아프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수밖에 없을 텐데 오늘 글쓰기 클럽 여러분이 써주신 글에 댓글 달면서 보니까 어떤 분이
이거는 가족을 잃었을 때인데 가족을 잃고 신부님을 만났더니 신부님께서 향초를 주시면서 2달만 견디자 그러셨대요. 2달 동안 너무너무 힘들 때는 초를 켜놓고 2달만 견디자, 2달만 견디자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2달이 지나니까 정말 조금 나았고 조금 나아지지 않은 거는 또 1달만 더 견디자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공감이 됐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글쓰기 클럽 회원이 웬만한 소설가보다 글을 잘 쓰는지. 네. 시간이 답인데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은데 뭐 그냥 마음껏 충분히 실컷 방황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리님. 그래도 사랑을 했으니 이별도 할 수 있었고 별로 위로가 안 되겠지만 저는 제 입장에선 그러네요. 그리고 제2원자이님 사랑 후에 읽으면 좋을 만한 추천 시집 황인숙 시인님의 우리는 철새처럼 만났다. 철새처럼 만났다가 철새처럼 떠나야 되는 사랑에 대해 추억으로 남겨야 하는 사랑에 대해 홀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들이 있어요. 단 눈물샘 주의하셔야 합니다. PS 어제 리스본 낭독회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별다른 SNS를 하지 않는데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후기도 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집을 읽었으면 하는 마음에 팬심으로 추천도 남깁니다. 따뜻하고 배려 깊은 진행도 참 좋았답니다. 감사드려요 하셨는데 진행을 정말 못했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책을 안 보내주셔가지고 사연이 별로 안 왔고 하나 온 건 제 책이라서 그거는 차마 제가 말할 수가 없었고 DM으로 온 게 있는데 쌍나와님 이별 후에는 배경옥의 실현당한 사람들의 7시 조찬 모임 최민석의 쿨한 여자 이언 맥큐언의 채실비치에서 여기도 또 제 책이 들어있어서 패스하고요. 여러 번 실현 당할 때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미친 듯이 아팠을 때 승화시키며 읽었던 책이에요. 영화라면 500일의 썸머 추천이요. 썸머가 가고 어텀이 나에게도 오겠지 하면서요. 네, 그리고 저는 이별 영화로 이별했을 때 보면 좋은 책, 좋은 영화로 된 하지만 원작은 소설인 거 2개 준비해놨어요. 리콘비의 하이피델리티. 이거는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봉했고요. 에다노크의 이토록 뜨거운 순간. 하이피델리티는 여자친구가 떠났을 때 남자가 내가 왜 이별을 했지? 왜 이별을 당해야 되지? 이래서 그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막 옛날 애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뭘 잘못했니? 왜 나를 떠났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기를 고치려고 노력을 해요. 이별에서 배운 게 있었다는 이별한 이유를 찾고 고민하고 나아지려는 모습을 보고 여자친구가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별을 할 때는 제가 Fix You라는 책을 쓸 때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게 좋았어요. 좋았던 걸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했는지 연애의 어떤 부분을 좋아하고 사람의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를 잘 살펴봐라. 그래야 다음에 올 사랑을 준비할 수 있다. 다음에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하지 해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중요하고 또 이별을 했지만 그 이별 자체보다 그 이전에 사랑하는 과정 동안에 자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별하고 자기 밑바닥도 보게 되고 그런 돌아보는 시간들로 이별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책은 하지 말되 다음엔 더 잘해야지.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체크해보자 이런 마음이면 좋겠다. 그리고 에다노크의 이토록 뜨거운 순간. 거기 보면은 헤어지면 서로에게 무슨 헛소리를 할까? 지독한 년. 저밖에 모르는 놈.
어느 날 와서 이러겠지?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헤어지면 이렇게 지독한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시작하면서 했던 밤에 우리 영혼은에서처럼 고마웠다. 당신을 통해서 내가 좋은 것을 많이 얻었다라고 말하는 게 인격적인 성숙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20살 청년이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죠? 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가 극복 못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극복 못할지도 몰라. 무슨 말인지 알지? 무뎌지기 하겠지만 시련의 상처가 정말 크면 흉터가 남게 돼. 골절이나 뭐 그런 것처럼 비가 오면 아파지지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것도 참 저는 마음에 많이 남았던 대사예요.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시련의 상처를 먹고 삽니다. 그래도 사랑은 엄청 아픈 연애 끝에 썼던 책이고 요즘은 그런 아픔이 없네? 라는 생각에 좀 쓸쓸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안지미 대표님이 제가 읽고 있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강추입니다. 네,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4강은 한국에서 인기가 없는데 이 책만은 잘 팔리는 건 왜지?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역시 연애 얘기하라서 그런가? 그 다음에 땡큐 박스 메모리님 맞아요. 힘들고 괴롭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슬퍼했어요. 나아질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나아졌고 지금은 그때 힘들었었지 하는 사실만 생각나고요. 감정은 생각나지 않아요. 나아지겠지 하고 괜찮아지려 보려고 하는 것보다 실컷 슬퍼하는 게 감정을 털어버리기 더 좋은 것 같아요. 힘내세요 아린님. 그러게요. 아린님에게도 그리고 땡큐박스님에게도 선물로 샌드위치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J1차이님 사연 주신 이분에게는 커피 보내드릴게요. 컬처드 커피 들으셨죠? 커피 보내주세요. 자, 이제 끝곡 들을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 거 모니터해 보니까 원고를 제가 꼼꼼히 써놓은 거예요. 원고 읽느라 바빠가지고 오늘은 대충 써놓고 좀 자유롭게 해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말이 많았죠? 자, 이제 끝곡 듣고 우리 또 헤어져야 될 시간입니다. 각자 듣는 끝곡 오늘 들어볼 노래는 이 노래예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 떨려 수줍게 넌 내게 고백했지 네, 에피톤 프로젝트의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입니다. 제가 헤어지고 이 노래를 엄청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 노래를 들으니까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직 죽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했죠. 여기 보면은 솔직히 무섭다. 그대 없는 생활을 어떻게 버틸지. 함께한 시간이 많아서였을까? 생각할수록 자꾸만 미안했던 일이 떠올라. 어제처럼 그리 있을 것만 같은데 하루에도 몇 번 그대 닮은 뒷모습에 가슴이 주저앉은 이런 날을 어떻게 해야 하니. 그런 노래였는데 이별하고 나서 슬픈 노래를 듣는 것이 슬픔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오히려 슬플 때 기쁜 사람들을 보면 더 마음이 아프고 이 세상에는 슬픔이 참 흔한 일이구나라고 느낄 때 슬픔을 견딜 힘이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이번 달에 빅이슈에도 이별에 대한 글을 썼어요. 거기 어떤 시 한 편을 얘기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외우고 다니던 시거든요. 김남조 시인의 나무들이 보면은 보아라 나무는 이별의 준비로 더욱 사랑하고 있어 라는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낙엽지기 전에 단풍이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처럼 보였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지잖아요. 근데 땅으로 잎이 돌아가죠. 근데 걔는 거름이 되고 뿌리에 스며들어서
겨우내 봄을 준비하고 다음에 잎이 되고 꽃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별이더라도 그 좋았던 순간들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새로운 사랑으로 다시 피어날 거라고 믿고 잘 지내봅시다. 이별이 오더라도 좋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갑니다, 이제. 오늘도 고마웠고요. 좋았어요. 마음 편해졌어요.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다음 주 밤 10시에 다시 만나요. 이상 리스본 라디오 온러브 서점 리스본의 정서점이었습니다.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좋은 밤 보내요. 보아노이치.